네, 그 주인공인 우석진 명지대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예. 네, 저희가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죠. 지난주에 방송 끝내면서 예고해드렸는데요. 새해 들어서 우석진 교수님과 이제 매주 만나게 된다. 이 점을 좀 고지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우석진 교수와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수요일에 이제 만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정기적으로 목요일에 만날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코너명도 저희가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경제적 참견 시점 이렇게 골랐는데요. 이걸 우석진 교수께서 몸소 픽하셨습니다. 왜 이걸 픽하셨습니까? 이제 뭐 경제학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숫자를 다루는 이제 학자인데, 네.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문제 저 문제 좀 들여다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견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핀잔도 듣지만은 또 그 경제학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선택의 문제를 봐요. 선택.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경제학을 선택의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 왜 이런 선택들을 했을까, 저런 걸 했을까를 이제 참견질에서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우 교수님의 캐릭터나 예. 코너의 성격을 볼 때 딱 맞는 코너명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 폭탄 테러범들이 또 생명보험도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예. 그런 이제 약간 숨겨진 이런 선택의 이유들 이런 것들 한번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네. 한번 들어보는 참견 시점이고, 예. 오늘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헤어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데이지님이 젊어진 헤어스타일이라고 어울린다고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려해서 헤어스타일로 바꾸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는 789 예. 세대. 예. 거기다 789 세대. 789 세대. 그래 연락은 왔습니까? 연락을 안 주더라고 진짜. 연락 줘야 되는데. 네. 연락을 안 줘. 그냥 저희하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은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이풀기로 예. 어제 저희가 이 문제도 잠깐 인터뷰를 통해서 좀 소화한 바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1월에 그 부산 엑스포 유치차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심야에 재벌 총수들과 이른바 소폭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기되니까 시민단체가 그 비용 어떻게 된 건지 정보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는데 용산에서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 존재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또 우리 재정 전문가이시고 예산 전문가이십니까, 교수님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에 기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니까 네. 투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납세자에게 이제 그 공개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설명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나 뭐 수사 기밀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약간 가릴 수가 있는데, 여하튼 공개돼야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원칙이고, 이 예산 관행을 보면은 이제 각 부처들이나 예컨대 뭐 지금 대통령실이나 숨기고 싶은 이런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묻어요. 어떻게 묻어요? 묻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묻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묻는 방법은 이제 그 국정원 예산에 묻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 그거 많이 했죠. 예, 왜냐면 이제 국정원 예산은 아무래도 국가 정보, 안보 맞아요.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니까 공개가 안 되거든요. 예. 예컨대 지금은 조금 더 넓어지긴 했지만은 옛날에 이제 국방 예산이라면은 국방 예산이 국방으로 이제 하나예요. 전체 네? 내용을 들여다볼 항목이 없어요? 항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진짜? 국방입니다. 국방. 그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예산 심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장병 인건비, 뭐 급식비, 무기 구입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나눠져 있을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예산 시간을 낼 때 국방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니네가 옛날에? 국방 문제를 누가 이야. 니네가 뭘 들여다본다는 얘기냐. 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예전에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그 국정원 예산에 묻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 그래서 문제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박근혜 뭐 전 대통령이나 뭐 차경환 전 이제 뭐 부총리나 이제 부대표 갔는데 그런 거 받아 쓰다가 네. 그게 이제 관행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국정원에 묻어 쓰다가 국정원이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묻은 예산 네. 쓰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묻거나 지금은 이제 산하기관에 묻습니다. 예. 산하기관에. 예. 아 저번에 잠깐 얘기한 예, 예산실에서 또 예산실장이 또 갖고 있는 원래 명목적으로는 없는데 또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산하기관에 예산 형태로 묻어가지고 필요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여하튼 예, 지금 대통령실도 그런 예산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하지만은. 근데 이제 순방 예산이 지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따져 보면은 한 250억 정도 있었고. 예. 근데 순방을 좀 너무 많이 다니셔가지고. 그냥 다 써가지고 뭐 좀 추가했다 이런 얘기. 예, 예비비로 아마 추가 한 2, 30억 정도 더 해가지고 총토로 한 600억 정도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비비로 늘렸다는 얘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돈은 다 썼고 예비비를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예산으로 이제 파리에서 네. 저녁을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이제 특활비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공개되기가 좀 어려울 건데 여하튼 일반 예산으로 했다고 하면은 정보 공개 청구가 됐으니까 네. 그거를 거절했으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소송으로 이제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법원은 뭐 딱히 뭐 큰 이유가 뭐 밥 먹었다는 게 무슨 뭐 대단한 뭐 안보상의 위해가 될 그런 뭐 이유는 아닐 거니까 공개하라고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 저는 아까 이제 심야에 소폭을 마신 의혹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용산에서 한 것은 저녁 식사했고 반주 수준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녁 식사에 반주 수준이라면 비용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반주가 그냥 우리 반주와는 또 다를 수가 있죠. 아니 아무튼 용산의 주장대로라면 비용을 공개 못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뭐 예전에 이제 관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송을 통하면 당연히 공개하라고 할 거고 다만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은 그게 시간이 뭐 한 3년 4년 이렇게 2, 3년 정도 지날 거고 그러면 이제 임기 말에 될 거고 그럼 민기적 거리다가 이제 대통령 그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면은 이제 모르게 되는. 근데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해서 모르게 되는 것까지는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데. 예. 그럼 이관이 된 걸 혹시 나중에라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쳐요? 그럼 거기에 나올까요 자료가? 자료가 나오겠죠. 예, 뭐 30년, 35년 그 기록. 아니. 요 비용과 관련된 자료가. 안 넣을 거. 그러니까 요거는 안 넣을 것 같아요. 영수증이 거기에 안 넣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영영 모른다는 얘기죠.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참석자들의 전원으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나오게 되겠죠. 역사에 뭐 그렇죠. 무슨 비밀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 지나면은 다 이제 나오게 된다. MBC에 이제 전설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죠? 예, 누가 또 이제 뭐 30년까지 안 기다려도 누가 또 이제 비망록 이러는 거에다가 네, 예, 아마 알겠습니다. 적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어렵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그 파리의 그 식당이 뭐 한국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사실 식당명은 뭐 저기 그 보도한 언론은 이응 식당이라고 네, 했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 이런 데서는 뭐 식당명은 거의 다 공개된 거나 뭐 진비 식당에 없고. 종업원도 있고 관계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는 뭐 확인은 안 해주겠지만은 예, 나올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역시 어렵구나. 이거 확인하면서 이제 본 주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좀 짚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지지난주에 교수님 모시고 오늘 모시는 그 사이에 올해 예산안이 결국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걸 한번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이제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포인트가 뭡니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한 656조를 작년 9월 때 제출했어요. 그 총액 규모는 동일하게 이제 통과됐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민주당이 뭐 야당으로서 뭐 역할을 많이 했지만은 역할이 좀 미미했다. 결국에는 민주당도 총선 예산에 이제 무릎 꿇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D 그 줄인 예산 원상복구 이렇게 주장했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그 회복한 거 말고 원상복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656조니까 지금 뭐 600조 단위잖아요. 근데 이제 감액을 한 4조 한 7천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생채기도 안 나는 정도죠, 감액을. 그렇죠. 예. 600에 4조면 뭐 0.67 되나요? 예, 잘하면 절사도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거기다가 그 줄은 것만큼 징액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한 3천억 정도 그 감소를 했는데 한 4.5조 정도 징액이 됐다. 예. 그래서 거의 큰 규모가 아니다. 이제 이거를 보시고 다만 그 와중에서도 그 우리 예결특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그 상임위 거쳐서 지나가는데 그 4조 5천억 정도 증액된 그 중에서도 10%만 그 예결특위 거쳐서 된 거고 네. 나머지 90%는 이른바 소소위. 그러니까요. 소소위에서 몇 명만 모여서 밀실에서 그러니까. 진행한 거다. 항상 그래요. 항상.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뭐 90%는 네. 뭐 상임위에서 우리가 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10% 정도 약간 느리고 줄이고 하는 거를 맞췄다 그러면은 소소위가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거꾸로 90%를 소소위에서 하고 네. 10%는 공개된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건데. 무슨 근거로 소소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아니 1년 국가 예산을 단지 몇 사람 손에 의해서 주물러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는 예. 국회의원들이 뭐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너무 그렇게 또 일반화하지 마시고. 아니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능력이 있을 리. 아니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 예산과 그 사업과 네. 내가 한 분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 전체 국가 예산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개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이제 거기서 관료들한테 이제 휘둘러 가지고 끝난다 그냥. 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게 규모가 바뀌어야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토론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제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지면 국회 보면 입법조사토지만 예산 정책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없나요? 거기서 이제 의견을 내죠. 그러니까. 예산서가 오면 예산정책처에서 정부안이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내죠. 쉽게 말하면 다이제스트 판을 만들어 제공해 줍니까? 그렇죠. 근데 뭐 우리 뭐 국회의원 수준이 뭐 그걸 참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상당히 국회 아니 왜냐면은 각을 세우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R&D하고 뭐 서민 예산 일부 회복은 했어요. 회복을 했지만은 뭐 역할이 떠들어댄 거 치고는 너무 미미했다. 예컨대 뭐 검찰 특활비 뭐 전체 삭감한다고 뭐 그렇게 뭐 방금 뛰었는데 10% 삭감했거든요. 물론 10%도 검찰 측면에서 뭐 아플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그 뭐 민주당이 떠들어댔던 무슨 뭐 근거가 없다는 검찰 특활 뭐 근거가 없다 아니면은 뭐 문제가 많다 뭐 이렇게 했던 거에 비해 봤을 때는 10%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그림 있으면은 약간 그림 한번 띄워주셔 보면은 제가 요 그림 그리느라고 뭐예요? 저게 왜 이렇게 복잡해요? 저 뭐예요? 저 그림이 좀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기 약간 글씨가 조금 작게 보여서 모르겠는데. 뭐예요 이게? 저게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은 이제 감액된 부처별로 감액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감액이 많이 된 부처예요. 잠깐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가면은 맨 오른쪽에 기재부 있는데? 기재부가 이제 감액이 제일 많이 된 부처예요. 이건 좀 의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감액액이고 저 위로 올라가면은 세로로 가면은 이제 징액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 가면은 그 돈을 많이 받은 부처예요. 조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여기 45도 선상으로 점선이 있는데 저 선상에 올라가 있으면은
깎인 것만큼 받았다. 45도 선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깎인 것만큼 받았다. 이거고. 오, 그러면 증액된 게 어디야? 행안부, 성관이 뭐 이런 데인데. 그렇죠. 45도 선상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저거는 많이 내줬는데 그만큼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45도 선상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내놓은 거에 비해 벌써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희비가 교차하는 게 이 사선이군요. 그럼. 그렇죠. 사선이 이제 중립입니다. 중립. 예. 예. 그리고 여기 약간 제가 좀 신경 쓴 거는 요 가로축 세로축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마요. 네. 아니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거를 이제 로그 값으로 바꾸고 나면은 요게 한 칸이 예. 10배씩이에요. 오. 예. 한 칸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올라가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이제 한 칸 올라가면 2배씩 올라가고 뭐 그런 건 1씩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 10배씩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 예산 전쟁에서 누가 예산을 잃었고 누가 예산을 땄는가 그걸 요 그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는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내놓은 부처예요. 제일 센 데잖아요. 제일 센 데인데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내놨어요. 예. 그리고 금융위도 돈을 좀 많이 내놨습니다. 지금. 그렇네. 외교부도 들어가 있네. 외교부도 돈을 좀 많이 내놓은 부처예요. 그리고 요 세 부처가 내놓은 거에 비해 봤을 때 많이 못 가져갔어요. 뭐 다른 항목이나 이런 걸로. 예, 다른 걸 가져가는데 보통은 네. 못 가져간 부처 요 세 부처입니다. 이거 진짜 의외인데 외교부도 사실은 대통령 순방과 직결되는 부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좀 재밌는데 기획재정부는 돈을 많이 내놨는데 뭘 가장 많이 내놨느냐? 그래서 예비비를 내놨어요. 원래 예비비가 기획재정부 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부 예비비가? 정부 예비비가 전체가? 예. 근데 보통은 한 3, 4조를 편성을 했는데 예. 작년에 예산 낼 때 이거를 5조로 올려갖고 편성을 했어요. 예. 그만큼 올린 것만큼 내놨어요. 예. 그래서 예비비는 뭐 나중에 추경하면 다시 채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건 약간 잘 봐야 되는 거네요. 착시가 있을 수 있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비비를 내놨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예전 방송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정부가 돈이 없으면은 일시 차입을 해요. 네, 한국은행이나 예, 맞아요. 예. 재정증권을 차입하는데 그때 이자를 좀 내야 되거든요. 예. 작년 운영할 때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돈 구하느라고 국고국이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3,500억을 편성을 해놨었어요. 네. 그거의 상당 부분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올해도 만약에 재정에 이제 펑크가 생기면은 이제 돈 구하러 다녀야 될 약간 바쁘긴 한데 여하튼 요거는 큰 타격은 없는 거예요. 큰 타격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내놓은 건 별로 없는 거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서 내놓은 거는 그 되게 약간 중요한 항목이긴 해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위해서 돈을 사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서 한 5천억 가까이 삭감했어요.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없애가지고 금융위가 이제 돈을 많이 내놨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중소기업 어떤 이제 기금 사업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간 옮긴 거로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이름만 바꾼 거네.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돈은 그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에 큰 타격을 안 받는 그런 선상에 돈을 많이 내놓는 그거를 이제 했고 외교부도 있는 게 희한하네요. 외교부는 이제 이게 엑스포 다음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해외 원조 ODA 자금들이 좀 타격 많이 입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엑스포 ODA가 해외 원조 사업. 해외 원조 사업. 예. 해외 원조 사업인데 예산 편성할 때는 엑스포 되는 줄 알고 다른 나라들한테 해외 원조 많이 한다고 이제 해놨는데 지금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필요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약간 좀 얄팍하긴 한데 조금은 나라들한테 우리 원조 해줄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쿵짝이 좀 맞았어요. 쿵짝이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돈 마련하기 힘들었는데 야당에서 이제 엑스포 가지고 공격을 막 하니까 삭감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증액한 데 보면 행안부고 선관위가 눈에 띄는데 이거는 올해 선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늘어난 데가 대표적인 데가 국회, 국회도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 응. 여기 조금에서 안 보이지만 대법원 이런 데들이 좀 응. 늘어났거든요. 응. 예. 그 중앙선관위가 좀 뭐 작년에 약간 좀 시끄러웠잖아요. 무슨 뭐 서버 문제도 있고 뭐 두들겨 맞았죠, 많이. 애들이 많이 맞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는 뭐 직접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 저는 이제 비용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왜 또요? 왜? 선관위는 다 잘해줘요. 국회의원들이 잘해줘요. 예. 지키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일선에서 그 부정선거운동 단속하는 게 선관위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유인 구조가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중앙선거에 너무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이러면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선관위 국정감사도 약간 좀 널널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관위 예산도 너무 빡빡해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럼 국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국회는 또 자기 예산이잖아요. 예. 참. 예, 그래서 국회 예산이 뭐 많이 늘었고 예. 이제 과기부하고 뭐 행안부 이런 데들이 과기부도 많이 늘었네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R&D 삭감했던 게 다시 몇 천억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예, 삭감도 많이 됐지만은 예. 뭐 우리가 한 지금 삭감 규모로 보면 한 16.7% 정도 삭감됐었는데 그렇죠. 여기저기서 좀 긁어 모아가지고 약간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좀 회복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낫다. 예컨대 뭐 이공학 학술 연구 기반 구축 이런 거는 이제 교육부 사업인데 1,100억 원 이제 회복됐고 개인 기초 R&D도 한 600억 원 좀 늘었다. 그래서 뭐 엄벌의 오줌 누기인데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한 게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삭감한 것 중에서 이제 융자 사업을 삭감을 많이 했어요. 융자 사업. 융자 사업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기금들이나 정부 사업으로 돈을 갖고 있다가 돈을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융자 사업인데 융자하는 이제 규모를 이제 삭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사실 문제, 정부 예산에서 큰 문제인데 예컨대 뭐 1,000억을 우리가 융자 사업을 쓰기로 했다. 그럼 1,000억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1,000억을 삭감 이 사업을 없으면 1,000억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산으로 보면은 1,000억을 빌려준다고 해서 돈이 1,000억이 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 돈을 갚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빌려준 돈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순중만큼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허. 근데 요거를 전체 금액을 삭감한 걸로 요거를 치기 때문에 예컨대 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무튼 융자 사업이 많이 지금 삭감이 됐다. 삭감이 됐는데 착지처럼 많이 삭감한 것처럼 보인다. 원래 순중한 만큼만. 역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리는 결론 숫자는 함부로 믿을 게 못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속으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역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숫자로는 엄청 깎겠지만 내역을 보면 사실 아닌 경우 지금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또 이거 그 폼 잡고 이제 국회의원들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굳이 뭐 이걸 삭감하고 뭐 귀찮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흉내만 내고 자기 그 관계된 사업들만 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OG 사업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SOG 사업들이 역시 총선 앞두고 그래서 그 총선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늘었다. 그런 의미에서 총선 앞에 무릎 꿇은 국회다. 알겠습니다. 뭐 대충 예상은 됐지 사실 뭐. 예상은 됐지만은 또 들여다 보면은 또 씁쓸하죠. 실제로 확인되면 더 씁쓸해지는 거죠. 다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매년 그러니까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나왔고 보도를 보면 내일 발표를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교수님이 미리 저희한테 뭐 어떤 말씀을 주시면 이게 되게 늦은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럼 아니 경제 정책 방향이 보통 언제 발표되는데요? 저기 혹시 그림이 있으면은 제 그림 많이 그려올 것 같죠. 또 새 코너여가지고. 저건 좀 쉽네. 제가 저거 새로 그린 거죠. 제가 저거 2016년부터 언제 발표됐는지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2016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전년도 12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12월 예. 20일 전후로 발표를 해왔어요. 그렇네. 예. 그래서 약간 늦게 한 게 한 뭐 27일, 29일 이렇게 한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보통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예민한 건 다 금요일에 하던데. 요거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하고 뭐 예외적으로 월요일 날 한 적이 좀 몇 번 있고, 예. 요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월 4일 발표가 많이 늦은 거네요. 그러면 한 보름 가까이 늦은 거라고 봐요. 1월 4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1월 4일로 예상이 되는데 좀 빨간색 예. 저건데 상당히 늦은 거죠.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새해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거니까. 그렇죠. 새해 들어가기 전에 발표하는 게 논리상 맞잖아요. 그러면 왜 늦은? 혹시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지금 경제팀 수장이 교체가 됐잖아요. 이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영향이 일단 1번으로 보이죠. 1번으로 보이는데, 근데 보통은 이거는 이 팀들이 지금 그 한 팀이잖아요. 사실은 최상목, 추경호. 아니 원래 경제 수석으로 있다가 지금 경제 부총리로 자리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축구팀으로 뛰면은 그 치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드필더로 하다가 이제 스트라이커 가느냐 마느냐 뭐 이 정도 차이 아닌가요? 너무 좋은 비유고 뭔데요 그런 비유를 어떻게? 코치하다가 이제 감독된 건데. 예. 예. 그래서 코치하다 감독된 건데, 예. 그 한 팀으로 뛰던 팀이 있기 때문에 전망이라는 게 크게 바뀔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요 전망을 담당하는 그 주무국이 경제정책국이에요. 네. 경제정책국장 계속 그 유임하고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거의 다. 그러면 굳이 미뤄질 이유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저는 없다고 보죠. 예. 그래요? 없다고 보죠. 오.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뒤로 미룬 이유가 있다고 보면은 장관이 그러니까 내 취임식 이후에 해라. 기재부 장관이. 근데 그것도 조금 좀 이상한 게 이게 지금 나라 전체의 살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장관 취임과 무관하게 요거는 그냥 발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한 발짝 더 들어가 본다고 하면은 원래 이제 코치하고 감독 관계에 있을 때 코치가 약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감독한테.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감독이 하자 그러니까 해왔는데 내가 감독 되자마자 좀 바꾸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경제 수석으로 있을 때는 뭐 차마 얘기 못하거나 관철 못 시킨 걸 요번에 끼워 넣자. 예, 이건 이제 내용이 나와 보면은 알겠지만은 조금 다른 경제 정책 운영 방향이 조금 들어갈 거 아니냐라고 하고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제가 이제 뭐 기재부 뭐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조금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래요? 예. 수장 교체 이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새 장관 오니까 이제 기존에는 없던 요구 사항들이 좀 생겼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증거를 좀 갖고 와봐라. 근거를 갖고 와봐라. 왜냐면 추경호 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증거나 이런 거에 규제 산업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믿음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증거 기반 정책 이런 거에 좀 약해 보였거든요. 근데 최상목 뭐 이번 뭐 지금 뭐 신임 장관도 뭐 그 금융관료로 출발을 했지만 그도 기재부 이 경제정책 라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구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다는 분위기가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다만 다 그분들이 다 그분들 같은데 뭐 이렇게 그렇다. 예. 아니 근데 교수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의아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에 신년사를 발표를 했어요. 신년사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경제 관련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경제를 밝혔다는 것은 경제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천명이고 계획의 천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초가 되는 게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신년사를 미리 발표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순서가 좀 잘 안 맞는데, 네. 예, 순서가 잘 안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스텝을 보면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고 그 방향에 근거해가지고 네. 이제 대통령 신년사가 나오고 이렇게 척척척 맞는 건데 그렇죠. 지금 근거는 없는데 일단 신년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스텝이 이제 엉킨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신년사를 이제 물론 이제 경방에 많은 내용이 대통령실에 뭐 전달은 됐겠죠. 예. 경제수석도 전달되고 신년사에 이제 녹아 들어가긴 했을 것 같은데 예. 전반적으로 다만 발표가 안 됐을 뿐이라 뭐 반영은 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 신년사를 이제 들어보니까 좋은 말은 뭐 엄청 많이 하셨어요. 네. 예, 들어보니까 좋은 말 엄청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받은 느낌이 이제 현실 그 진단이 그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점에서요? 아니,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약간 발이 이제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예. 예, 왜냐면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작년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외부 여건 때문에 그런 거다. 외부 여건 때문에 복합 위기. 저희도 몇 번 예, 말씀드렸는데 했었죠. 복합 위기, 뭐 패닉 없는 위기. 근데 이 외부 여건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 잘 극복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 그리고 보유세는 우리가 내렸다. 내렸다. 요거는 맞죠. 예. 근데 법인세 내려가지고 고용 및 투자가 늘어났다. 늘어났나요? 뭐 뭐 숫자는 취업률, 실업률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늘어날 여지가 있었다 뭐 이런 건데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 순방이 민생이다. 뭐 방산수출 이런 얘기. 예, 뭐 하여간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예. 일단 외부 위기는 맞죠. 예, 외부 위기가 있었던 건 맞고 예컨대 뭐 미국이 막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이 금리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예.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도 진행이 됐고 예. 또 이스라엘도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들어갔고 그래서 해외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던 거는 사실 그 맞죠. 근데 그럼 그것만 있었는가? 내부 요인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내부 요인도 있었고 내부 요인 중 뭐 제일 큰 게 이제 우리 재정 운영의 실패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작년에 1.4% 뭐 성장 뭐 한다고 했는데 명목 GDP로 따져 보면은 우리가 한 5% 가까이 한 거예요. 네. 5% 가까이 했다는 얘기는 소득은 늘었다는 얘기예요. 소득이 늘어났는데 세수가 줄어든 해가 작년이 아마 경제위기 빼고는 유일할 거예요. 그것도 세수 결선이 뭐 그 진도율 대비 15%까지 줄어들었고 금액으로 따지면 60조 가까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이건 역대급인데 거기다 이제 건전 예정 한다고 정부 역할을 거의 안 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기금도 다 털어먹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지방 재정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지방 재정 어려워져 가지고 교육 재정도 어려워지고 예. 감사는 했는데 실제 투자는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는 왜 해야지. 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뭐가 좀 힘든 점들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그런 일 안 생기게 하겠다. 뭐 그런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고용률로 따져 보면은 개선된 건 맞아요. 근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 오늘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물 좀 마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새해 첫날이어가지고 네. 예. 하여간 그 고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잘 쓰지는 않아요 경제학자들은. 왜냐하면은 그 고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할 수 있는 인구분의 일자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률이 그냥 분자는 가만히 있어도 율은 올라가죠. 율은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이 들어도 실업률이라는 걸 조사를 하거든요. 네. 실업률. 그리고 최근에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경기가 계속 안 좋으면은 실망 실업자들이 이제 실망 구직자들이 생기거든요. 실망 실업자들 구직을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씨,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모르겠다, 뭐 이런. 예.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도 그냥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자리가 뭐 늘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재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운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재정 투입해서 만든 재정 투입해가지고 노인 재정 일자리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40대 제조업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같이 해주면 좋고 그다음에 뭐 3대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또 얘기했던데. 아니 그러니까 3대 개혁은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교육, 농금, 노동 이제 연금인데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인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 거의 시기 놓친 거 아니냐. 예컨대 이제 교육도 이제 학원 선생님들하고 킬러 문항 때려잡으러 다녔고 교육은 이제 수능 끝나고 나니까 불수능 돼가지고 네.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예.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 위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 선택하면은 줄줄이 쭉 빠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추가 합격으로 해가지고 그 합격을 가야 되는데 지금 추합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불수능 때문에 지금 학생들 이동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교육개혁이 지금 난리가 났고 노동개혁은 뭐 69시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없어졌고 그 다음에 건폭 조금 이제 때려잡다가 이제 건폭도 이제 한번 때려잡으면 계속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 연금, 그다음에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뭐 교육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이게 노사정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바뀌고 노동 시장에 따라서 결국은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니까 사회보험을 어떻게 그러면 개편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노동 시장 이런 문제에 따라서 그러면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 시스템이 어떻게 전환돼야 되는가 문제로 연결되니까 교육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연결 지점이 없던데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코어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사회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타협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우리 사회보험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노동시장은 그럼 더 유연하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려고 하면은 사회보험을 더 넓게 두껍게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깔리지 않으면은 누가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을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양보만 하라고 하면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가계의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계층과 여러 그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뭐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뭐 친하신 분들 주로 만나시니까 이게 현실 인식이 좀 약간 그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조금 더 폭넓게 만나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 신년사를 들으면서 가장 문제가 약간 좀 안타깝게 느꼈던 거는 우리 국민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해결책이 뭐냐?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해결책이 뭐냐? 예,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게 힘든 자리거든요. 책임감 있게. 아 해결책 하나 나왔던데 카르텔 타파.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전 얘기 안 할래. 예,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해 나가면은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나는 카르텔은 아니고 너가 카르텔이니까 너를 혼내줄 거 이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 올해 경제정책 방향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찌 본다면 당연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연결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 신년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쭤볼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경제정책 방향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나왔던 이제 경제수장의 교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전 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퇴장. 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여기 뭐 그 보도에 나왔던 건데 사진 하나 있는 거 저게 지금 추경호 이제 전 장관의 떠나는 모습인가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 뒤에 보시면은 직원들이 뭐 엄청 좋아하죠.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행복해하는 표정인데 예. 여러모로 이제 그 추경호 장관이 기재부 그 직원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어요. 오. 예.
일단 개인적으로 되게 살갑다. 이름도 외워주고 스킨십이 좀 된다. 스킨십이 있다. 어.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스킨십이 있다. 예. 무뚝뚝하지 않고 예. 그렇다. 그래서 닮고 싶은 상사로 이제 여러 뽑혔어요. 내부 평가 좋았네. 좋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일자리를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역시 장관이 힘이 세니까 네. 그 기재부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구나. 다른 데로. 예. 있고 저기 이제 그 사진 중에서 그 오른쪽에 이제 잠깐 다시 좀 띄워줘 보세요. 예. 보면은 여기 삼관왕 MVP 저게 뭔 얘기예요, 저게? 내다 물깃 아니 이가 있고 저기 이제 그 추경호 장관이 들고 있는 먹을 거다. 물기다 이제 이건데 요 추경호 장관이 들고 있는 게 이 슬리퍼거든요. 슬리퍼인데 이제 특정 회사인데 이게 삼선 슬리퍼예요. 국회의원 당선 얘기하는 거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부끄러운 장면인데.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청사 안의 모습인 거 맞죠? 저거 이제 이인식 할 때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저거 이제 뭐 친한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에 술 먹으면서 꼭 성공해 오세요. 삼선하세요. 덕도 나눌 수 있죠. 근데 이임식 할 때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아니 정부 청사에 저래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재부 직원들이 저게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인 거는 지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요? 예, 제가 봤을 때 좀 이게 좀 심한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심하다 진짜. 예. 한심하다. 그러니까 기재부를 저렇게 만들어놨다. 알겠습니다. 기재부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제 부처인데 다른 부처 중에서도 더 그런데 지금 기재부 직원들이 저게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게 저거를 이임식에 저걸 걸어놨다는 거는 지금 추경호 장관의 업보다 저게 나중에 저건 약간 논란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건데요. 아니 개인적으로 저렇게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거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비서실 직원들이 뭐 해놨겠죠. 근데 참으로 문제 많은 장면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어제 그 뉴스가 좀 많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원래 내년에 도입한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년 그렇죠. 내년이죠. 벌써 2025년도. 내년에 이제 지금 유예한 것이 이제 시행될 그럴 예정인데 지금 이거를 지난번에 주식 양도세 그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한 데 이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제 이런 지금 안을 어저께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재부 입장은 우리랑 지금 사전에 얘기한 거다. 사전에 얘기한 거다. 뭐 그렇게 좀 변명을 좀 하고 있는데 성향치 않은 부분들이 조금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요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촌촌님들하고 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 모두 다 세금 내기 싫어한다. 우리 다 모두 뭐 주식 양도소득세만 내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근로소득세도 내기 싫습니다, 사실은. 세금 내기 싫지. 근데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서 구성원으로서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 원칙에 따라 가지고 소득이 있으면은 일정 부분 국가에 조세 형태로서 기여한다. 요거 우리 원칙이다. 요거 하나 짚어두고 이제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나라입니다. 과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 근데 여기 대주주라고 하는 세법상 대주주.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에 대해서 지금 과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세법상 대주주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세 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에서 돈 벌어도 세금 안 낸다. 세금 안 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과세 안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결심하면은 언제든지 금방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다 돼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요거 자본 혹은 예. 자산, 예. 예, 자본에 대한 과세예요.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이걸 저희 이제 조세 전공하는 이제 학자들은 이걸 램지룰이라고 해요. 램지룰. 램지룰이라고 하는 건데 과세를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도망 많이 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낮게 하는 게 낫다. 도망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세게 하는 게 낫다. 요게 소위 말하는 램지의 법칙, 램지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같은 돈을 걷더라도 그렇게 과세를 해야 된다. 이른바 조세 햇볕 정책입니까? 햇볕 정책 뭐 같은 거죠. 예컨대 이런 거예요. 땅은 도망 어디 못 가잖아요. 자산의 그러니까 도망 여부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땅은 도망 못 가니까 땅에 대한 과세를 좀 세게 하고 네. 노동자는 뭐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유럽 갑부들 그러니까 저기 세금 내기 싫다 이민 가고 뭐 이런 거. 예, 아니면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도망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뭐 가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세금이 늘어도 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약간 높게 하고 자본은 날아다니거든요. 국경을 가리지 않고 도망 다녀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좀 낮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로 와라. 정답은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그냥 국가별로 요거는 체계를 정하는 거에서 합의해서 가는 문제예요. 네. 근데 우리 합의한 건 뭐냐면은 이제 자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과세를 많이 안 했는데 특히 자본에 대해서 요거를 좀 올려간다. 요게 이제 금투세로 이제 표상이 된 거예요. 그거고. 근데 대통령이 어저께 말씀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네. 요거 없애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물론 온갖 문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기겠죠. 그 중에 하나 금투세가 이유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거는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지배구조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더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이 나와 있지만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예, 그 시세 조정에 대해서 네. 우리도 다 그럴 거야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조금씩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본시장이 투명하지가 못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처벌되지 않는다. 근데 외국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아니 있을 수가 있죠. 왜냐면 다 유인을 느끼죠. 예. 유인을 느끼고 다 가담하고 싶어하죠. 돈 벌고 싶어하죠. 근데 걸렸을 때 처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결심하지 않고서는 엄두도 못 낸다. 엄두도 못 내죠. 엄두도 못 내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 걸리면 땡이 아니냐 이거. 그리고 걸려도 잘 이게 문제가 안 생긴다. 네. 집행유예야.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체가 좀 그런데 걸린 만큼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걸린 만큼만 내면 되니까 우리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너가 이제 손해 끼친 것만큼만 이제 내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데 많이 과담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외국 자본 입장에서 봤을 때 엉뚱하게 이제 피해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매도 그냥 뜬금없이 금지했잖아요. 이거는 우리 언제부터 금지할 거 알려주면 우리가 전략을 좀 세우는데 갑자기 하게 되니까 금융당국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제일 큰 게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에요. 그렇죠. 예, 어저께 뭐 김여정 대담도 나왔지만은 한반도에서 전쟁 난다 그러면은 이것만큼 큰 디스카운트는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그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인 위기 여기서 비롯된 거 다들 이제 이렇게들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꽉 막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이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특검이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특검이 돼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그러면 가담을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제 밝혀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해결이 돼서 문제를 일으켰으면은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문제 없다고 해명이 되거나 이렇게 투명해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진단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진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선우가 좀 너무 뒤에 있는 게 너무 앞으로 왔다. 아,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이제 총선용 아니냐. 왜냐면 지금 공매도를 금지를 하니까 예. 지금 주가가 좀 들쑥들쑥 하거든요. 어허. 2200 하던 게 지금 2600까지 왔어요. 지금 예. 뭐 신나죠 지금. 예, 신나죠. 그래서 금투세도 그 연장선상.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신나는 건데 네. 요 그대로 지금 가고 싶어 한다. 원래 주식 양도세도 기재부는 처음에는 검토 안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래세하고 그다음에 요 소득세하고 이제 서로 상충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투세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세를 하면은 거래소는 낮춰주겠다. 그래서 거래소는 일단 낮췄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투세 없으면 거래세 다시 올릴 건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제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세수가 안정적인 게 좋거든요. 아니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에 세수 결손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세금까지 감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세수는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세수 줄어들죠. 한 2, 3조 정도는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예. 근데 뭐 지금 총선이 중요하니까 예. 그 총선이 이제 눈에 보이니 이게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니까 이길 수 있는 거 다 갖고 와봐. 이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해 본다. 근데 개미표가 그렇게 크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약간 이제 유증기 같은 그런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경제적인 민생 경제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아주 이게 도화선이 되지는 않지만은 이게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느냐 네. 아니면 정부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마음을 갖느냐 이런 분위기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되거든요. 예컨대 지금 주가가 만약에 뭐 2,00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총선 못 치르거든요. 근데 지금 2,200 하던 게 어느덧 2,600까지 왔어요. 네. 둥실둥실하면서 그러면 사람들 기분이 아주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 총선용이다 이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이제 합의를 해온 거거든요. 예. 왜냐면은 일에서 근로소득으로 돈을 번 거와 이제 자산 투자로 인해 돈을 번 거에 대한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근로소득자들은 빠져나갈 데가 없는데 그렇죠. 요 자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관대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만만한 게 월급쟁이죠, 그냥.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강화를 해와야 된다. 강화를. 세제실 입장은 거래세를 더 선호를 해요. 네. 왜냐하면 거래는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세는 나오는 거거든요. 사든 팔든. 그렇죠. 예. 그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수하고 양도소득세는 약간 금투세 기준으로 하면은 5년을 통산을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더 번 거 이런 거 합쳐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5천만 원 따기도 하지만은 그 사이에 잃기도 하기 때문에 통산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과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다운이니까. 내 올해 5천만 원 벌었지만은 작년에 내가 3천만 원 잃었으면은 통산하면 2천만 원밖에 안 먹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제 입장에서는 거래세를 좀 더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과세 체계를 갖고 오면서 조금씩 자산에 대한 과세도 올려 나가야 되고 합의를 본 거는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근데 그러면 주식 양도세는 시행령으로 지금 손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행령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행정부 내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금투세는 이제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을 개정해 국회를 거쳐야 되는 국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띄워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붙일 수가 있죠. 민주당에 밀어붙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들어왔던 세제이기 때문에 예, 요거를 밀어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민주당도 우리가 총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또 이제 개미표 의식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물론 입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만약에 총선의 공약으로 나왔을 때 이거를 이제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국가의 그 어떤 큰 체계를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요게 이제 뭐 총선 아젠다로 그냥 이렇게 던지고 그냥 소비할 건 아닌데 예. 큰 논의를 한번 거쳐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은 전혀 먼저 아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아무튼 이제 그 신년을 맞아서 우석진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적 참견 시점은 매주 방송이 됩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방송이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로 요일을 이동해서 매주 목요일에 우석진 교수와 함께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목도 안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니 오늘 첫 개편하고 첫 시간인데 갑자기 목이 메이가지고 예. 고생하셨어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